자, 몇 페이지였나요? 여기가 157페이지. 그래, 157페이지. 보세요. 일단 그리는 건 많이 까먹었지. 기억이 나려나? 자, 요 그래프 개요. 아, 근데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를 먼저 할게요. 자, 0부터 2 사이에서 정의가 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합성함수 자 f 서클 f가 1이다 라고 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실근도 구해볼 거고 실근의 합도 구할 거야. 오케이? 자, 처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니?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고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면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게 g 서클 f인데 우리 옛날에 아니 그거 뭐야? 그거 기억나지? 그거 수학 공통 수학 1에서 이런 거 풀었었잖아요. 뭐 이렇게 있고 뭐 y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지? 우리가 치환했잖아, 치환. 그래서 뭐 x의 범위가 뭐 0부터 뭐 3까지.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 푸는 거가 합성함수라 그랬지. 왜냐면 얘를 띡 가는 거예요. t야. t가 x제곱 5x 아이고 t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 하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48 이렇게 놓는데 이렇게 치환을 하면 실은 얘를 내가 뭐 fx라고 하면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내가 gx라고 하면 그치? 얘가 어떻게 쓰는 거야? 얘는 뭐 어떻게 뭐야? y는 요 자리에 fx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 지금 gx가 이러한데 요 지금 t 자리에 얘가 그대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gfx가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지금 gx인데 요 지금 t 자리에 얘가 그대로 들어간 모양이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이 공통부분 치환하는 거 있죠? 이 치환의 의미가 결국에는 합성함수예요. 그치?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항상 x, y, t 이거 세 가지를 했었잖아. 그치? 괜찮아? 그러면 여기를 자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꾸자. 얘를 여기가 x고 여기가 t고 여기로 y로 합시다. 그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t로 치환했었잖아. 그죠? 그럼 요거 자 여기서 fx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표로 그리라 그랬지, 표. 그지? 그래서 x, t, y. 근데 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x, t, y야. 근데 문제에서는 fx니까 여기도 f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f 서클 f 그리는 거죠. 그지? 그러면 x에서 t로 가는 게 f고 t에서
t에서 y로 가는 것도 f지.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자 x 값이 0에서 1로 갔다가 2로 가요. 자 x가 자 그럼 이때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 되는 거야. 그지? x가 0에서 1로 가니까 t값은 0에서 2로 가죠. 그지? 그 다음에 x값이 1에서 2로 가면 t값은 2에서 0으로 가. 그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을 할 때는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y축인 거지. 그죠? 1, 2, 2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자 t가 0에서 2로 가면 y 값이 0에서 2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오죠. 그지? 요거 세 개 줄 맞춰야지. 그지? 그 다음에 2에서 0으로 가. 2에서 0으로 가면 0에서 2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가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 얘들아 합산함수라고 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거 무시하고 얘는 그냥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 치환이. 그지? 그죠? 그러면 얘를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보겠다는 거잖아. x에서 y로 가는 거는. 그지? 그러면 이 표를 만든 다음에 이 가운데 거를 날려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것만 보고서 그리는 건데 자 이쪽에다 이제 다시 그려줄게요. (0, 1, 2, 1,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쪽에다 그리는 게 이제 F 서클 F 그래프야. 근데 여기는 X축이고 여기는 Y축이에요. 우리가 T는 버리는 거니까. 그지? 여기 있는 표를 보시면 X가 0에서 1로 갈 때 Y 값은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가 2등분 됐지. 그지? 여기가 2등분 되잖아. 만약에 여기가 3번 바뀌면 요거를 3등분 한 다음에 그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0에서 2등분 됐으니까 여기 막 반을 딱 잘라. 그러면 0에서 2로 갔다가 다시 2에서 0으로 오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뭐야? x값이 1에서 2로 가면 또 똑같은 패턴이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y는 1이지 얘가. 그지?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그림을 그렸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니까 답은 4개야. 그지? 하지만 이번에는 실근의 합을 구해볼게. 실근의 합.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근의 합도 물어봐요. 그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녀석과 여기 이 녀석 근이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아니 좀 더 크게 그릴걸. 이게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감마고 델타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를 물어본 건데 그지? 얘를 가만히 보시면 요거 2개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2분의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감마하고 델타. 자, 감마하고 델타의 중점은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거 2개 지워지니까 얘네 둘은 1이고 요 값은
자, 양변에 1을 곱하니까 2분의 3이 되지. 그러면 답은, 자, 실근의 합은 2분의 5가 되겠죠. 그지? 근데 얘는 쉬워서 실근들을 다 일일이 구할 수가 있죠. 실제로. 얘는 4분의 1일 거고. 그지? 얘는 4분의 3일 거고. 얘는 감마는 4분의 5일 거고. 얘는 4분의 7이겠지. 그죠? 4분의 5가 아니지. 4분의 5가 아닌가? 뭐지? 4분의 3보다 4분의 5. 아, 그러네. 요거 두 개의 중점이 뭐냐? 아,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어머, 그지? 여기가 4분의 3이 아니야. 아, 그럼 이것도 답이 틀렸네. 그죠? 4분의 3이 아니고, 1과 2의 중점은 2분의 3이지. 2분의 3이죠. 여기가 2분의 3이지.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겠네. 그러면 감마하고 델타의 합은 3이겠네요. 그지? 그러면 실근의 합이 4가 나오는데 진짜 4인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4분의 5가 되는 거 맞고 여기 4분의 7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2지. 얘하고 얘 더해도 2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보세요. 이제 다른 거 그려볼게요. 자, fx는 계속 이걸로 갈까요? 그러면 gx를 이런 거 한번 가볼까? 0, 1, 2, 3 여기 2로 갈게요. 얘가 gx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F 서클 gx 그래프 그려볼게요. 근데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냐? x, t, y가 있을 때겠지? 그죠? 어디가 먼저 앞이야? 아 여기가 g지 여기가 f지. 그래서 여기서 한 표에 가는 게 F 서클 G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표를 만들어 볼게요. X. 아이고, 좀 넉넉히. X. T. Y. X에서 T로 가는 게 G고, T에서 Y로 가는 게 F야. 자, G를 먼저 볼까요? 아, 근데 가만 있어봐. 이거 안 그려질 것 같은데. 아니다. 되겠다. 지금 선생님이 된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야? 그게 중요해. 이게 된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야? 이 녀석의 치역이 이 녀석의 정의역 안에 다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아니? 야, 이 녀석의 지금 G가 먼저 오는데 이 함수 G의 치역이 이 F의 정의역 이게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가 치역이 0부터 2인데 얘는 정의역이 0부터 2니까 이건 그려지죠. 자, 일단 해보자. 자, G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이쪽에서 여기를 X축으로 보고 여기를 T축으로 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X의 값이 0에서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3로 가요. 그러면 T 값은
t 값은 0에서 2로 가지. 그죠? 0에서 2로 가고 2에서 2로 가면 1점이에요. 2야.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면 2에서 0으로 가요. 그지? 자, 이번에는 이제 지우고 이번에는 이제 함수 f를 보는 거니까 t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y축으로 보셔야 돼요. 그지? 근데 t축을 보시면 0에서 2로 가면 0에서 2로 가면 y 값이 0, 2, 0 되지. 그지? 0, 2, 0 되고 이거 세 개 줄 맞추고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2로 가면 계속 0이야.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0으로 가면 또 0, 2, 0인데 자 얘는 지금 여기가 2등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일정해. 그럼 이제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은 이렇게만 필요할 것 같아. 그지? 왜? 지금 나온 숫자가 어쨌든 우린 이거 지우고 x하고 y만 볼 거잖아. x는 0부터 3이고 y는 요 사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그리는 그래프가 f서클 주의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러면 0에서 1이니까 0, 2, 0인데 2등분 해야지.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때는 0으로 일정하죠. 그 다음에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또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그죠? 감 잡았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G서클 F 그려볼게요. 그럼 이걸 바꿔야지. 여기가 F고 여기가 G고 얘가 G서클 F인데 X, T, Y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고 T에서 Y로 가는 게 G예요. 그지? 자, 보자. 그럼 먼저 이쪽을 보실게요. 이쪽을 보시면 여기까지만 그리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T축이야. 그러면 얘는 또만 똑같이 0, 2, 0인데 또 얘도 0, 2, 0이죠. 근데 얘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 왜? 이 녀석의 치역이 잘 들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에 gx 여기에 부분집합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쪽은 안 써먹는 거지. 그지? 요 그림에서 f의 치역이 파란색이면 이 녀석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니. 이게 내가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쪽 그래프는 안 써먹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0이 0이니까 와 얘는 이제 이쪽을 보실 때는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되는데 t 값이 0에서 2니까 와 그럼 얘는 더 자세하게 그려야 되겠네. 다시 0, 1, 2, 0, 2, 0, 2, 0. 지금 내가 뭔가 줄 맞추는 거 보이지?
자, 첫 번째 t 값이 0에서 2로 가요. 근데 함수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세분화해요. 0에서 2까지 오니까 0에서 자 여기 줄 맞추고 여기가 2가 되는 건 맞는데 요 가운데가 2죠. 0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2에서 0으로 와요. 그럼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다시 2로 갔다가 떨어지니까 0이지. 자, 줄 맞추는 거 보이지? 그럼 어차피 얘는 이게 똑같이 반복되겠지. 변화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0, 2, 2, 2, 0이죠. 그럼 이제 가운데 걸 지우고, 아이고, 아이씨, 0, 2, 0, 2, 0이지. 자, 그려볼게요. 가운데가 없다고 놓는 거, 가운데가 없는 거고, 위에 거랑 밑에 거만 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게 몇 등분씩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겠다. 그래도 정사각형으로 그려야 되니까. 자, 일단 자, 0에서 1로 갈 때 엄청나게 바뀌는데 하나, 둘, 셋, 네 등분 해야지. 여기 네 등분해서 이렇게 있는 상태고, 자 4분의 1에 해당하는 게 0에서 2로 점프한 다음에 일정하게 갔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그지? 근데 어차피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셀 1024번 봅시다. 자, 0부터 4까지 정의가 된 fx,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서클 g입니다. f서클 g의 그래프가 x축, y축, x축, y축,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좀 선명하게.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 2, 3, 4, 1, 2, 3, 4. 에헤. 잘 안 보이죠? 그렇지. 이게 fx입니다. 일, 2, 3, 4, 1, 2, 3, 4. 얘가 gx예요. 그럼 여기서 f서클 g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니네가 뭐를 확인해 봐야 되니? x, t, y인데 G가 먼저 있고 F가 뒤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합성을 시키는 거고 F서클 G예요. 근데 뭘 확인해야 돼?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인지를 봐야 돼. 근데 G의 치역은 0부터 4예요. 근데 여기는 fx도 0부터 4까지니까 그릴 수 있죠. 자, 이제 표를 만들어 볼까? 자, 근데 처음에 G부터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 x, t, y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G고 얘가 F예요. 자, 가보자. 0에서 1로 가고 2로 가고 3으로 가고 4로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뭐야? 여기를 X축으로 보고 여기는 T축으로 보는 거지. 그지? 그럼 X가 0에서 1인데 T는 0에서 2로 가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때 T는 2에서 1로 바뀌어. 그 다음에 2에서 3일 때는 T 값이 1로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면 갑자기 1에서 4로 뛰어요. 자, 꽤 복잡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쪽을 보셔야 되죠. F니까. 그러면 이쪽을 얘를 T축으로 보고 얘를 Y축으로 보셔야 돼요. 그지? 그리고 이제 T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T. 자, T가 0에서 2로 바뀌어. 가만히 있어봐. T가 0에서 2인데 T가 0에서 2로 오면은 한 번의 변화가 있지. 보여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2였는데 Y 값이 2였는데 0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1로 가죠. 요거 3개 줄 맞춰야지. 그지?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바꿔가는 거잖아. 2에서 1이니까. 그러면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1에서 0으로 떨어져. 요거 3개 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1이니까 이때는 똑같이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지랄같이 1에서 4로 가. 그래프가 또 1에서 4가 변화가 없네. t 값이 1에서 4로 가면 y 값은 0에서 3으로 가죠. 에이, 여기가 좀 더 복잡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자, 이제 우리는 이 가운데 거 빼고 가운데 거 없다고 치고 x랑 y만 보고 그래프 그리는 거지. 숫자들의 배열을 봤더니 x는 0부터 4까지고 y는 0부터 3까지니까 4 곱하기 4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치? 4 곱하기 3으로 하면 되죠. 4 곱하기 3으로. 이게 얘들아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게 쉬워. 그 다음에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요. 직선으로. 자, 그러면 4 곱하기 3입니다. 왜 내가 4 곱하기 3을 하는지 알지? 자, 하나, 셋, 이왕이면 정사각형으로 하나, 둘, 셋, 넷, 0, 1, 2, 3, 1, 2, 3, 4.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서는 자, 한 번의 변화가 있죠. 2에서 자, 여기를 반으로 쪼개야 되고 2에서 0으로 떨어진 다음에 다시 0에서 1로 치켜 올라가죠. 그지?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0으로 가요. 1에서 0으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갈 때는 안 바뀌어.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갈 때는 0에서 갑자기 3으로 뛰어.
그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데는 이 그래프하고 x축, y축, x는 4니까 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삼각형들의 넓이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자 보시면 이쪽 거는 3의 절반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모른 종에다 그리는 게 유리한 거지. 그지? 쓰면 얘는 뭐예요? 얘는 2분의 1이고 그죠? 2분의 1이고 얘는 뭐예요? 여기가 2분의 1일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4분의 1이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반 잘라보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1이잖아.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 더하면 2고 얘네 둘 더하면 4분의 3이어서 답은 4분의 11이 되겠네요. 이해하니? 맞나? 그쵸. 이해했어요? 자, 이제 대표 문제를 보자. 대표 문제는 이제 이렇게만 있다고 쳐봐.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의가 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그래프 개형을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이제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얘를 보시면 이제 한번 그려볼까?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여기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은 y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에서는 y는 x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얘가 fx 그래프예요. 그지? 근데 이게 곡선이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다르잖아요. 그치? 근데 직선일 때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직선일 때는 그냥 증가함수, 감소함수만 보면 되는데 이 2차 함수 곡선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있어서 아까처럼 하기가 좀 애매해. 그럼 얘네 이제 어떻게 하냐? 원래 그 아까 내가 그린 거 있죠? 그것도 원래는 그 풀이를 보시면 다 수식을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그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아까 같이 그 표로 그리는 건데, 이거는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F서클 fx 그래프는 여기 있는 x에다가 fx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에 있는 x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x에도 집어넣어야 돼. 그지?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뭘 보고서 식을 구하시는 거냐면 자 얘가 지금 함수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가 fx지. 함수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게 fx니까 얘는 뭘로 바뀌어요? x로 바뀌어야지. y는 x로 바뀌어야 되지. 그 다음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게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위에 있는 fx에는 마이너스 x 제곱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4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최종식을 다시 써보면은 f서클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x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x 바꿀게요.
그치? 왜냐하면 여기는 fx 대신 x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얘를 보고도 그리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요 그래프나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하고 별 큰 차이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뭐 비슷하겠네?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답은 뭐예요? 3번이죠. 그죠? 뭐야? 합성을 시켰는데 원래 그래프랑 비슷하지? 아니 똑같지 그지? 이 부분 잘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58을 다 했냐? 그 19번부터 안 했어요. 19번부터 안 했어요? 1034번 괜찮았어요? 1034번? 좋아요. 그러면 또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풀어준 문제가 딱 나왔네. 1037번. 1037번. 얘들아, 니네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까먹었냐? 자, 1037번에서 자, 얘들아, fx가 1차 함수인데 이 녀석의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자, f하고 f 인버스가 똑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래. 근데 원래 내가 뭘 적어주고 암기를 시켰는데 잊어먹었을 거란 말이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지? 그냥 잊어먹었으니까 그냥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볼게요. 역함수 구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죠. 그지?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고 x랑 y를 바꾸자마자 얘는 역함수예요. 실은. 원래 의미는 얘가 이거의 역함수예요. 근데 모양이 이러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1이고 요 제 밑에 있는 거를 역함수로 보는 게 우리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a하고 a분의 1이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a분의 1이 똑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얘를 하면은 a제곱은 1이고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거죠. 근데 실은 내가 이거 적어줬잖아.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은 건 세 가지를 적어드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되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y는 x인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얘들아 파란색이 fx인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면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fx 지금 자체가 y는 x에 대칭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또 대칭이 돼도 그냥 그대로죠. 그지? 두 번째 뭐였습니까? 분수함수. 그죠? 왜? 근데 이제 분수함수 이제 뒤에 가서 하긴 할 건데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y는 x가 이렇게 있고 그 분수함수 중에서 기본형, 그지? 분수함수 기본형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얘가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는 fx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켜 봐야 똑같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아니. 원의 방정식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잖아. 대칭점이 y는 x, 자,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는 거. 무슨 소리냐? 이제 제가 분수함수 할 때 다시 복습을 시켜드릴 텐데, 자,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대칭점도 아마 까먹었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점근선이잖아요,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잖아요, 그죠?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는 형태는 이거지. 얘가 지금 대칭점이 m,n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얘하고 똑같죠? 그지? 왜냐면 지금 요 그래프도 원래는 대칭점이 여기잖아. 이해했어요? 충분히 외우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분수함수 할 때는 얘가 중요합니다. 3번.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는 그래프. 근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수능 기출문제예요. 두 개다가 1번하고 3번이 한 번씩 수능에 나왔었어요. 얘들아. 예전 수능이니까 얼마 안 돼서 한 7, 8년 전에 둘 다 나왔었어요. 수능에. 한 7년 8년 전에는 공통수학 2가 수능 출제범위였어요. 문과. 그때는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있었는데 문과생은 공통수학 2가 시험범위였어요. 수능 출제범위여서 수능에 한 번씩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형 20번을 봅시다.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자, 어떤 걸 풀어줘야 되나? 자. (1043번) 하나 풀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자, f 서클 g가 x 더하기 c인데, 자, g 인버스 3이 2야. 다음을 구하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먼저, 야, 얘는 우리한테 뭐 대우명제 하나 주거나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이 위치를 바꾸면 g2는 3이에요. 그지? g2가 3이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3이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3분의 2 더하기 b예요. 그러면 b 값이 나오죠. 3분의 7이네요. 그지? b 값은 3분의 7이에요. 그럼 여기다 3분의 7을 쓸 때 이렇게, 그죠? 근데 얘를 물어봐주셔? 자, f gx가 x 더하기 c인데 gx를 우리가 다 구했기 때문에 3분의 1x 3분의 7 x 더하기 c예요. 근데 fx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x 자리에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 3분의 1x 3분의 7 x 아니지, 이게 x니까 빼기 3이 x 더하기 c인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3분의 1 ax 3분의 7 a 빼기 3이 x 더하기 c예요. 요거 두 개 개수 비교하시면 3분의 1 a가 1이고 그러면 a는 3이에요. 그 다음에 3분의 7 a 빼기 3이 c니까 a에다 3 집어넣으면 c는 4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a랑 c랑 b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 이제 구했으니까 fx는 한번 잘했어봐.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7 더하기 3분의 7이니까 3분의 28이 1번 답이 될 거고요. 자, a가 3이니까 fx는 3x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B도 여기 구해놨고 C가 4죠. C가 4. 얘를 구하면 얘는 별로 안 어렵네. F-1이니까 F-1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 얘는 G 인버스 마이너스 2의 값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 뭐 별림으로 가면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G 별림은 자 K라고 하자. K가 우리가 구한 답이죠. GK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 GX를 제가 구해놨잖아요. 그럼 K를 못 구할 이유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볼게요. 일단은 대표 문제. 자, 대표 문제가 대표 문제 이유가 있거든요. 자, 보자. 얘들아, 문제에서 제발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역함수 구해서 푸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근데 실은 fx하고 gx가 둘 다 일차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걸 아셔야죠. 저기 뭐야, 얘들아,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지?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죠? 그지? 그 다음에 어떤 함수하고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되고, 어떤 함수하고 항등함수를 합성시켜봐야 자기 자신이 되죠. 이 세 가지 소재만 있으면 되는데 얘를 봤더니 둘 다 1차 함수니까 애들이 이걸 실제로 막 구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여기서 G 서클 F 인버스 요 부분을, 자 여기는 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얘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되고요. 여기 F 서클, 여기 F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줄침 부분이 i잖아요. 그래서 항등함수. 근데 여기는 항등함수하고 요거 전체를 합성시켜 봐야 요거 그대로죠. 그지? 그러면은 얘는 G 인버스 서클 F8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G 인버스 F8이에요. 근데 F8은 자 마이너스 23이죠. 그러면 G 인버스 마이너스 23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값을 K로 두죠. 그 다음에 역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GK가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러면 4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3이고 4K는 마이너스 24 해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6인 겁니다. 자, 또 해봅시다. 1047번. 오, 함수 세, 뭐야. 자, fx는 2x,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근데 hx가 뭔지 모르지. 아, 씨, 뭐야. 근데, 뭐야. hx식을 주지 않았는데 h2를 구하래. 그죠? 자, 심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십시다. 얘들아, 계획이 좀 섰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보세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H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 뭐 HX 빼고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노란색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F 서클 G의 인버스죠. 자, 여기 그럼 요 부분을 HX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 노란색을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x, y로 보시면 되잖아. 그지? 이건 함수 덩어리 하나야. 그러면 f 서클 g 인버스 얘가 안으로 아니지.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면 얘가 이걸 바뀌죠. 그지? 이 노란 함수 자체의 역함수니까 이걸로 바뀌고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 hx 이렇게 되죠. 헐! 그러면 hx라고 하는 것은 g 서클 아니다. f 서클 g 서클 fx가 되는 것이고, 자 f g fx. 근데 여기서 fx랑 gx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구해보면 얘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g fx가 2x니까 g 2x는 여기다가 2x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6x 더하기 4예요. 그럼 얘는 f, 자, 이 녀석이 gfx가 마이너스 6x 더하기 4거든요. 근데 여기가 x니까 저 지금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6x 더하기 4가 돼서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이 돼요. 그지? 그죠? 얘가 hx니까 h1은 마이너스 4죠. 자, 빨리 물어보세요. 헷갈리면. 괜찮아요? 저 노란색을 덩어리로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와 1048번은 합성함수 할 때 많이 했으니까, 자 1050번 하나 해볼까? 1050번. 자, 함수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래프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f 서클 fq 더하기 f 서클 f 인버스 r입니다. 좀 키워볼까? 자, 잘 보이시나? 얼추 보이니? 괜찮아? 괜찮아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여기가 A. 내가 안 괜찮다요. 얘는 괜찮을지 모르는데. P, Q, R, S. 자, 이렇게. 여기 2점, 여기 2점, 여기 2점, 여기 2점은 함수값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치? 자, 해봅시다. 자, 여기서 fx가 요 노란색 쪽이에요. 얘가 fx예요. 그럼 나머지는 역함수고, 야, 그러면 자, 요거를 좀 다시 해보면 FQ인데 FQ가 없잖아. 그죠? FQ가 없어.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는
여기를 지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해보면 F 인버스 R이야. 그죠? 그럼 노란색은 구할 수 있니? 한번 써봐. F 인버스 X가 여기 이거 하얀 건데? 아, 씨, 근데 R이 없어. R은 다 이쪽에 있어. 그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일단 자 보세요. FQ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제가 여기 없는 문자로 봐야지. 그럼 아싸리 별림으로 가자. 자, 별림이야. 응? 그러면 역함수 정의로 해서 F 인버스 별림이 Q인 걸 찾으면 되지 않아요? 맞죠? 여기 역함수 그래프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함수값이 자 이거에서 함수값이 Q가 되는 게 이거네 이거 그지? 그죠? 그럼 얘는 F 인버스 C죠. 그죠? 그러면 별림은 C예요. 그지? F 인버스 C가 Q잖아요. 그지? 23으로 하니까 또 덥냐? 이제 오토바이 소리가 안 나겠지? 지금 밖에가 23도보다 낮아가지고 에어컨을 키면 더 더워. 자, 그러면 별림이 C야. 얘가 C야. 그럼 얘가 C죠. 얘는 F C를 구하는 거니까 FC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지? 그 다음 더하기. 지금 아까 F 인버스 R이 있었는데 얘는 달림이라고 합시다. 역함수 정의로 얘네들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노란색이 fx잖아요. 그지? 함수값이 r이 되게 하는 정의역을 찾으면 여기죠. 얘는 fa예요. 그지? 그러면 달림이 a예요. 얘가 a예요. 그럼 얘가 a예요. 그럼 끝났네. FC는 노란색 보세요. FC는 S예요. 그 다음에 FA는 R이에요. 그죠? FA가 아니고 F 인버스예요. 어디? 그러니까 함수의 역함수 그거 할 때 이거? 저 흰색이요. 이쪽이요? 네. 응. 두 번째 거 흰색도 그냥 예뻐가지고 이게 역함수네. 이런. 씨, 고마워요. 그죠? 그럼 얘는 F 인버스가 되고 F 인버스 아까 이거가 A였죠. 그러면 F 인버스 A는 어차피 F 인버스 그래프가 있으니까 0이네요. 그죠? 그래서 FC는 S고 얘는 0이라서 답이 S인가? 그렇죠. 오케이? 자, 지금 역함수 정의로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뭐가 있습니까? 자, 보시면 자,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연립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해는 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뭐랑 똑같아요? fx와 y는 x가 만나는 녀석의 해와 일치하죠. 그죠? 그지? 왜냐하면 첫 번째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y는 x,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꽂히지. 오케이? 증가함수일 때는 뭐 제가 맨날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싸리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도 y는 x에서 맺혀지고 두 점에서 만나도 y는 x에서 맺혀지죠. 증가함수일 때는 얘가 지금 둘 다 증가함수죠. 그죠? 그죠? 둘 다 증가함수잖아. 그지? 만약에 얘가 F면 얘가 F 인버스고 얘가 F면 얘가 F 인버스죠. 그죠? 야, 그러면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항상 증가함수인가 보다. 확실할 수 없지만 그런데 두 번째 감소함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소함수일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2차 함수 절반 2차 함수 절반을 분기함수로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fx인데 얘가 2차 함수의 절반, 2차 함수의 절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f 인버스 x인데 물론 y는 x에서는 생기긴 해요. 알파, 알파가. 그런데 y는 x 말고 다른 데서 페어로 존재해요. 페어로. 여기는 감마, 베타가 되겠죠. 요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 30번 킬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볼 때쯤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최근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 이제 가르쳐요, 이거를. 자,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여기 좀 중요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1차 함수야. 그죠? 자, 1차 함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이거래요. 그러면, 자, fx하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연립해야죠. 그지? 그러면은, 4분의 1 x 빼기 3이 x고 얘를 풀면 x 빼기 12는 4x고요 3x는 마이너스 10이어서 x가 마이너스 4예요. 오씨, 근데 상황을 좀 그려보고 싶네.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지나? 그지? y는 4분의 1x 빼기 3.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x절편이 12네, 그지? y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그죠?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자, 대칭되기. 자, 여기는 아이들 하나씩 y는 x에 대칭시켜 보시면 되죠. 그지?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여기는 0,1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놓고서 이렇게 그어지. 아이고 참. 헤헤. 이렇게 그어지죠. 그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일단 얘네 둘은 평행할 테고, 그치? 뭐 이거 대 이거는 뭐 이거 대 이거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이 삼각형 넓이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뭐만 교점의 좌표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고 저처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실험 문제는 간단한 상황을 주고서 여기서 니네한테 막 이것저것 겁나 시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도형의 방정식 실력이야. 자, 일단 1053번. 오! 야, 2차 함수 절반이죠? 그죠? 2차 함수의 절반입니다. 2차 함수 절반이 어떤 모양이에요? 2차 함수 절반이 이렇게 있으면 뭐 대충 이런 모양이죠? 그지? 2차 함수 절반인데 이거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fx가 이거라면 뭐 아니지.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자 이거에 역함수가 있는데 gx야. 근데 자 2차 함수 절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뭐 이 두 그래프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근데 니네가 이거를 자 뭐 얘가 이제 f 인버스니까 gx는 무리함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곱과 무리함수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러면 자 얘를 보시면 이 두 그래프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역함수를 구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수업 무리함수 기억 안 나지? 너 여기 함수할 때 너 어려워했었는데 내 기억에. 봐봐. 일단 얼추. 그럼 제가 처음에 개념 수업했던 그 영상을 보세요. 오케이. 자 아무튼 자 뭐 이렇게 있는데 fx의 역함수인데 0보다 크대.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fx예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그려질까? gx는 근데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얘하고 얘가 두 번 만나야지 확인해봐야지. 근데 문제에서 두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 y는 x하고 두 번 만나게 되는 거야. 왜냐면 증가함수잖아. 그죠?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에서 만나는 거야. 감소함수만 아니면 되는 거야. 하지만 확인해보죠. 자 fx하고 x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얘는 6분의 1 x제곱 플러스 8이고 x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은 6x거든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뭐야? 우와! 아 이거 인수분 되는구나. 지금 이게 인수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x 빼기 2 x 빼기 4는 0이니까 에헤 여기가 2 여기가 4죠. 그럼 여기가 2,2고 여기가 4,4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굳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할 줄 알고, 그죠?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지, 그지? 그럼 2루트 2가 될 거예요. 자, 1055번 봅시다. 2차 함수 절반이야. 자, 이 문제 별표.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자, 형광색으로 박스를 치셔도 좋아요. 자, 처음에 이제 fx를 보시면, 자, fx는 딱 보시면 축이 1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x가 얘보다 크다고 하였으니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죠. 여기가 1, a 빼기 1이어서 증가함수예요. 그죠? 그런데 이 그래프와 이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뭘 보셔야 돼요? fx와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나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제? 그러면 fx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a고 이게 x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야? 차이함수잖아, 차이함수. 그죠? 이 상태를 보면 짜증이 나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얘는 그냥 차이함수예요. 그죠? 그치. 차이함수가 되고.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9.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되는가 보자. 근데 이러면 순조로울 줄 알았어. 순조로울 줄 한번 이제 시행착오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행착오. 그러면 이거 뭐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한 다음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순조로웠어요. 그 다음에 4 A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답을 봤더니 아니야. 도대체 왜 틀렸을까? 지금 이 풀이가 뭐가 틀린 거지? 아니 이 새끼는 틀림없이 증가함수고 이 녀석의 그 뭐식이냐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y는 x하고 연립을 한 다음에 차이함수로 나이스하게 해서 오이씨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그냥 판별식 배운 대로 때렸거든요. 어디서 틀렸냐? 자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자 틀린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죠. 옛날에 내가 판별식을 판별식을 그죠? 판별식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조건. 자, 판별식을 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2차 함수를 문제를 푸실 때, 자, 판별식을 막 때려가지고, 아이씨, 뭐,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뭐,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또 게다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네. 그 상황에, 그지?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때리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첫 번째, 개수가 실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개수가 헛수인 경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2차식이어야 해요. 근데 2차식 맞아요. 근데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만 되는 거죠. 그치? 봐봐. 이게 무슨 소린 거 아니? 2차 함수 포물선이 이렇게 모든 실수가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서 뭐 별다른 여기서 이렇게 두 번 만날 때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요. 그런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차 함수 곡선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러면 자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구간이 또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봤을 때 얘는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요.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는데 판별식으로 푸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판별식으로 풀면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가 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같이 y는 x. 자, 얘가 1,1이에요. 그럼 fx가 자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fx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fx가 이쪽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때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연립을 한 것도, 자 여기 지우고 이 부분부터 이 부분만 연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닌 거지. 소 이해하니? 얘는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그래프로. 첫 번째는 곡선과 y는 x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곡선과 y는 x. 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한테 자 이렇게 살짝 접하는 상황, 아니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보이시죠? 그지? 그러면 첫 번째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를 그렇지 그대로 들어 올리니까 어차피 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줘야 되지. 그죠? 근데 얘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한 상황은 뭡니까? fx하고 얘가 접하는 상황이죠. 그럼 아까 fx와 x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가 x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a가 0인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 때리시면은 이건가요?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점이 1, a 빼기 1이죠. 여기 있는 이 점이. 그지? 그죠? 그러면 뭐 첫 번째 얘가 연두색이 a 빼기 1이 1보다 크면 연두색이 얘하고 안 만나잖아요. 그지? 선생님 그럼 얘가 연두색이 이렇게 잠깐만 일단은 a 빼기 1이 최소한 잠깐만 그렇지 그러면 보세요. 맞아. 이거를 그려줘야지. 봐봐. 하얀색은 얘하고 얘가 지금 두 번 만나는 상황이지. 그죠? 지금 얘도 fx고 얘도 fx인데 얘는 두 번 만나는 상황이고 연두색은 한 번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얘를 밑으로 내려볼게. 파란색은 한 번 만나는 상황이죠. fx 그래프하고 y는 x가. 그치 얘들. 그럼 니네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하얀 곡선하고 연두색 곡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러면 한 번 만나는 이때는 판별식,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그랬잖아요. 자, 니네가 판별식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접할 때만 100% 믿으세요. 접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 곡선과 곡선이 접할 때는 무조건 판별식은 0 때리면 돼요. 오케이. 근데 접하는 상황 말고는 100% 신뢰하면 안 되고 저처럼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최소한 a 빼기 1이 1보다 a 빼기 1이 1인 그림이 지금 하얀색이죠. 자, 두 번 a 빼기 1이
1이니까 이때는 A가 2야. 근데 접하는 케이스는 뭐야? A 값이 4분의 9죠. 그죠? 근데 이 하얀색 그래프가 여기서 살짝만 내려오면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이해하니? 그러면 뭐야? A는 2하고 4분의 9 사이인데 이때는 한 번이니까 두 번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즉, 요 그림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곡선들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제가 뭐 해석한 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곡선과 y는 x 사이로 이걸 했잖아. 근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밑에다가 차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차이 함수잖아. 그지? 이 녀석이 차이 함수인데 선생님 저거 차이 함수 그래프인데 어차피 이렇게 자 여기가 1이에요. 지금 어렵잖아. 그지?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간단하게 바꾸려고 배운 게 차이 함수잖아. 근데 지금 얘는 1보다 큰 상황만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 그러면 저 차이 함수, 이차 함수 그래프가 1보다 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여기는 이 차이 함수 그래프가 fx 빼기 x는 0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걸 딱 봤더니 이 뭐야? 근의 분리.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기억납니까? 오케이?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뭘 조사해? 한 판축 조사하지. 한, 판, 축.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 위에 있는 녀석의 차이 함수 그래프가 이 밑에 건데 얘는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번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 이해하니? 그래서 내가 근의 위치하고 근 분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차이 함수하고. 그럼 한번 이거를 구했을 때 이거랑 답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잡히려면은 자 함수값 f1인데 여기서 있는 f는 이거죠. 얘가 지금 fx인 거지. 그지? 자 f1이니까 이게 뭐예요? a 빼기 2가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판별식 때려볼게요. 자 저 판별식 때리면은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A는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축은 얘가 축이 뭐예요? 뭐냐 이거 축? 2분의 3인가? 2분의 3이지? 2분의 3이 축보다 큰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원래는 한 판 축 하는 건데. 그러면 요거 두 개만 돼야 되는데 자, 판별식이 0보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니네 반이 아니라 이제 저 애들 얘기한 건데 얘들아 중근은 근이 두 개인 거야. 중복되는 거잖아. 그지? 두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이거 맞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풀이에 있는 풀이는 저처럼 이걸로 하지 않고 얘를 차이함수 그래프로 만들어서 근의 분리로 풀어놨어. 근데 그냥 그 풀이를 봤을 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그림을 나중에 어딘가에 필기를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를. 이거 100% 나와요, 시험에. 여기까지 할게요.